안녕하세요. 건강 읽어주는 여자 예담쌤입니다. 오늘은 관절염을 고친 사람들이라는 이 책의 내용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현재 약국을 운영하고 계시는 약사님이세요. 제가 45세 11월 무렵부터 섬유 근육통의 통증이 시작되면서 1년 후인 겨울인가? 정확한 날짜는 잘 생각나지 않는데요. 1년간 온갖 한의원과 의료기구 등을 사용하면서 전혀 낫지를 않고 통증은 점점 더 심해져서 온갖 방법을 다 찾아보던 때였습니다. 당시 이 책을 읽고 한방의 음양 오행의 원리는 대충 알고 있어서 그런지 섬유 근육통 통증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대로 한 걸음씩 걷지도 못했던 한겨울에 혹시 속을까봐 직접 약국을 찾아갔었습니다. 당장 약값이 없어서 지인께 돈을 빌려서 약을 사 먹었었는데요. 그 당시 수원으로 기억하는데요. 전철역에서 또 버스를 타고 그 추운 겨울 통증에 시달리며 찾아갔었는데 제가 너무 불쌍해 보였나 봐요. 약사님과 상담 후에 택시를 타고 전철역까지 가라고 하시며 2만 원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약사님의 따뜻했던 마음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그 약을 몇 달 먹은 후에 정말 물컵 하나 들지 못할 만큼 극심한 통증이 시달렸던 것이 조금 가라앉아 물컵 정도는 들 수 있을 만큼 좋아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약사님은 당시 병명도 생소했던 섬유 근육통 전문은 아니셨고요. 관절에 좋은 약을 개발한 약사님도 관절통에 관심 갖게 된 계기가 젊은 시절 비교적 건강하셨는데 약대를 졸업한 후 약국을 운영하던 중에 건설업하는 친구 보정을 잘못 서시는 바람에 모든 재산을 잃고 타향해서 약국을 개업한 당시 40대 초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아플 이유가 없었던 무릎이 난데없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진통 소염제와 파스로 버티다가 주사를 맞기도 하며 갖은 방법을 다 써보았으나 심한 허리 통증으로 양반다리도 하지 못하고 에어컨 바람에 무릎이 시려서 한여름에도 무릎 보호대를 하고 견뎌 오면서 전혀 골병 들 일이 없는데 인공관절 수술을 생각할 정도셨다고 합니다. 약사로 일하시면서 서양의학으로 치료하지 못한 병들이 너무 많았고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하는 안타까운 한계점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시다가 한방요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약초들은 모두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어서 제대로 맞게 잘 사용한다면 난치병은 자연 치유된다는 믿음도 가지게 되면서 자신의 관절 통증과 디스크는 신장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며 신장이 건강해지면 관절 통증이 좋아지겠구나라는 결론을 얻고 본인에게 직접 한방요법을 시행하면서 모든 관절염 증상이 깨끗이 자연 치유되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 영상 열심히 보신 분들은 제가 오행의 상생, 상극의 원리에 대해 가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을 텐데요. 오행에서 수에 해당하는 신장 방광이 좋아지면서 자연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절통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순히 나타나는 증상이 아닌 병을 일으키는 근본 치료를 하니 그에 따른 증상들이 자연히 치유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저자이신 박민수 약사님은 요즘은 매스컴이나 인터넷에서 수많은 의학 상식을 보고 들으면서 서양의학의 이론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적인 두 가지의 관점에서 함께 바라보면서 근본 원인과 자연 치유법에 대해 밝히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신장이 하는 일 중에 영양물질의 분해로 생긴 노폐물을 배설하여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하수구가 막히면 찌꺼기가 쌓이듯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우리 몸은 습과 열이 쌓여 습은 체중을 늘리고 열은 간과 심장에도 영향을 주어 땀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체 관절통 있는 분들 대부분이 이명이나 난청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또한 신장 때문에 생긴 증상일 수도 있으며 제하통속신이라고 배꼽 아래쪽의 통증은 신장에 속한다는 것인데요. 신장이 허리, 무릎, 고관절, 발목, 발가락에 관여한다는 뜻이며 신장은 조혈 호르몬을 분비하여 골수가 혈액을 만들고 골수의 줄기세포에서 관절 사이의 연골을 재생하는 데도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뼈 대사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며 신장에서 공급되는 신수는 골수, 척수, 치수, 뇌수를 공급하며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당연히 방금 열거한 것들의 공급이 저하되어 골수는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을, 척수는 디스크를, 그리고 치수는 잇몸병을, 뇌수는 기억력 저하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면 골수가 채워지고 연골이 재생되어 관절이 자연 치유가 되므로 관절통이 있으신 분들은 신장이 약한 것은 아닌지 반드시 짚어보셔야 합니다. 우선 이 시간에는 관절을 다스리고 있는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원인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해당 사항은 없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당뇨나 고혈압을 오래 앓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마취 수술을 받은 경우, 세 번째, 출산 후 충분한 산후조리를 못한 경우, 네 번째, 남성의 경우 무리한 성생활을 했을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로 스테로이드나 진통제 같은 약물을 장기간 복용을 했을 때, 그리고 여섯 번째, 지속적으로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선천적인 유전일 경우, 이상 7가지이며 이 신장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은 소변을 자주 본다, 소변에 거품이 많다, 요실금이나 방광염이 자주 생긴다, 혈뇨나 단백뇨가 있다, 전립선 비대 증상이 있다, 그리고 티눈과 발톱 무좀이 있고 발에 각질이 심하고 발냄새가 나며 족저근막염이 있거나 통풍, 그리고 무지외반증, 요로결석, 과체중과 디스크가 있고 오래 누워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고관절과 발목 통증이 있으며 고혈압과 하지정맥이 있으며 오후가 되면 발목에 양말 태가 날 정도로 붓고 크레아틴 수치가 1.4 이상이거나 피부 가려움, 불면증과 관절통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관절 아프신 분들은 위에 열거했던 사항과 중복이 되어 증상이 나타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 도움을 주는 좋은 식품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서 살펴보면 백목은, 활석, 황정, 속단, 그리고 오가피와 녹각, 위령선, 현삼, 구척, 석곡과 골세보, 숙지황, 육종용, 두축나무와 파극천, 복분자, 산약, 산수유, 목단피, 복령, 택사, 우슬, 차전자, 지모, 황백, 생지황, 그리고 구기자와 지골피, 지골피는 구기자나무 뿌리 껍질입니다. 오미자와 상기생, 강활, 천문동, 하수오, 고삼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하체 관절 통증의 근본 원인인 신장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책을 통해 전해드리는 많은 건강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을 골라서 건강관리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